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을 연결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규모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약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가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박노벽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중에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나섰고요. 사실 작년 9월에 미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 한 15개월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일종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번 미국 방문 계기에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포대를 포함해서 약 2.5조에 가까운 무기를 지원을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간에 미국 등 서방이 제공한 나삼스라든지 아이리스-T와 같은 이런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 효과로 인해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요격 성공률이 최대한 70% 정도까지 이렇게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패트리어 포대까지 우크라이나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에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 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 회담을 통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 제공되기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 우려했지만 확전 우려 때문에 첨단 무기 제공에는 계속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서 첨단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이 조금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패트리어트가 갖는 이런 능력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대 한 180km 정도의 패트리어트 사거리가 있고 또 최대 상승 고도가 한 24km에 달하고요. 탄도 요격 고도도 최대한 15km에서 16km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 체계 하층부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꾸준히 패트리어트 미사일 제공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패트리어트가 갖는 이런 무기의 능력이 자칫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동계 작전으로 이 전쟁이 돌입하면서 전선이 교착화되는 것이죠. 또 이를 교모하게 이용해서 러시아는 주로 에너지 시설과 같은 민간 기반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피해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의지, 그래서 서방으로 하여금 어떤 신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만큼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기묘한 무기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서 방어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미국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미국의 추가 무기 지원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추가 무기 공급이 결국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러시아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러시아는 지상군 위주의 소모전, 포병 화력 위주의 소모전은 이렇게 좀 수행을 하면서 또 미사일 공격에 의존해서 그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는 것을 추구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지원이 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탄도 미사일 공격에 의한 기존의 작전 계획을 근본적으로 좀 변경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렇게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인해서 러시아의 본토 이런 공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러시아는 향후에 핵태세 유적 조성과 같은 이런 어떤 공격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러시아가 공격 수위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방부 확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년에 핵 전투 태세를 강화하고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르마트 또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을 실전 배치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결국 푸틴 대통령도 군병력 확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면서 양국 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양상이 더욱더 좀 충돌로 가지 않겠느냐, 더욱 좀 이 사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푸틴 대통령의 핵태세 위협 고조, 이 문제가 이 의견이 또 국방부 정군 주유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러시아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평가하자면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단기 속도전에 실패한 이후에 전쟁에 장기화하면서 수세에 몰리고 있음을 방증하는 레토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을 종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과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죠. 국방부 전군 주유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핵태세를 강화하겠다. 18,000km 이상의 사거리 능력을 보유한 사르마트 그리고 최소 마하 5.0 이상의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인 지르콘을 실전 배치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는데 사실은 핵태세와 관련된 이런 계획들은 새로운 사실들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처럼 전쟁이 장기화되고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핵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없었던 무기로 우리가 인식했던 핵무기를 일종의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던 부분들에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이 핵태세에 대한 위협을 계속 끌어올리면서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서방으로 하여금 더 이상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이렇게 동결하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에게는 핵태세 위협 고조를 통해서 평화 협상을 강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